그리고 이 소형 저가주택 규정이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때문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주택청약 모집공고문 뽀개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봐주는 경우 11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확률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소형 저가주택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청약에서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당첨 기회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더라도 혹시나 이 집을 없는 셈 쳐주는지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총 11가지에 대해서 이미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관련된 전체 내용은 링크를 따로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는 소형 저가주택 관련한 규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형 저가주택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네, 조그맣고 싼 집을 의미합니다. 끝! 개념은 이게 정말 다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돈 관련된 문제는 예민한 거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좀 당연히 있겠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회 3호에 그 정의가 나오는데요.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이면서 가격 8천만 원,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는 뭔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현관 내부에서 우리 집 식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줄자로 막 가로 세로 재가지고 면적 구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높아짐에 확실히 알려드리면, 그렇게 측정하는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해당 규정은 서류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건축물 대장 발급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 기준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라는 규정은 뭘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실거래가 아니고요, 주변 시세 아니고요, 감정평가 당연히 아니고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연도별 공시가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데 편하게 포털 사이트에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바로 공시가격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내 주택 유형에 따라 맞는 걸 선택하고 주소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모집 공고일까지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유주택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언젠가는 처분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 판정을 그냥 모집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그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죠. 처분했던 날짜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분양권은 별도의 공시가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계약할 때 공급 가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형 저가주택 규정이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점제 때문입니다.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유지 기간, 부양 가족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요.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한테 당첨 우선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전에 이미 처분한 집이든 아니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집이든 그것이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첨의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년 전에 구입한 주택을 3년 전에 처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분 당시에는 60제곱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했다면 과거 10년간 전체 기간이 전부 다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간에 일시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만 조건이 딱 일시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 하필이면 공시가격이 일시적으로 초과가 됐던 주택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1억 3천 미만이었는데 하필이면 처분일과 가까운 날에 1억 3천이 넘었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현재 그 공시가가 다시 낮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했던 날부터만 계산해서 최근 3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유주택자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내가 주택 청약을 무주택으로 하고 싶은데 애매하게 공시가격이 기준을 살짝 넘어가서 유주택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일시적으로 기준 이하가 됐을 때 얼른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주택 소유 기간을 전부 다 무주택 기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공시가격이 올해 작년보다 더 내려간 곳들이 많아요. 네, 이 기세가 만약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마무리. 소형 저가주택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네, 그 가격은 모집 공고일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에 하고요. 모집 공고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참고로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특례 규정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같은 민영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판정을 하게 되고요. 다른 국민주택, 공공주택에서도 역시나 해당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네, 편하게 오셔서 보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